그러면은 오늘 이제 야구도 없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나 해보는 방송이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대문짝에도 달아놨지만은 오늘은 좀 다채롭게 약간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2025년 구장별 파크 팩터입니다. 구장별 득점 파크 팩터 살펴보는 거랑 이번 시즌은 투고 타자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올해 SSG의 타격이 왜 문제일까? 그러니까 저 데이터로 봤을 때 왜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가, 이런 거랑 이번 이번 시즌의 SSG의 불펜진은 괜찮은가? 이거는 체력적인, 그리고 이닝 소화나 경기 출장수 이런 거 관련된 얘기고요. 마지막은 이제 주간 시리즈 프리뷰 정도로 맞춰볼까 합니다. 이 뒤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올스타전 같은 거나. 우선 맨 처음은 이제 2025년 구장별 파크 팩터 살펴보기. 왜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기를 삼성의 홈과 원정 성적이 굉장히 차이 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봤었는데 꽤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삼성이 이번 시즌에 홈 성적이 스탯으로 보면은 이렇게고요. OPS가 858입니다. 이게 삼성이 올해 홈에서 유독 강합니다. 이거는 사실 한화도 약간 비슷한데 한화도 비슷한 케이스기는 합니다만 원정 OPS가 둘 다 좀 안 좋거든요. 삼성은 심지어 원정 경기에서 238, 320, 그다음에 340입니다. 그래서 OPS가 660이 돼요. 원정으로 가면은 1할 9푼에 OPS가 사라지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싶어서 그냥 구장별 파크 팩터를 찾아봤습니다. 이 파크 팩터라는 게 계산식을 살짝 써보자면 100에다가 홈 구장 득점 플러스 실점을 홈 경기 수로 나눈 거, 이거를 또 나눠줍니다. 이거를 원정 구장 득점 실점 한 다음에 원정 경기 수 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라팍에서 홈 구장 득점을 얼마나 했는가, 실점을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원정 득점 실점을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이게 100이면은 중립이거든요. 중립적인 구장이다. 100 이상이다. 100을 넘는다. 이러면은 타자 친화 구장. 반대로 100 미만이다. 이러면은 투수 친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만 두고 이게 원래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신뢰도가 높아진다. 근데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를 보여줄까가 좀 궁금해서 이번 시즌만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삼성 라이온즈는 그 라이온즈 파크죠. 그 파크 팩터가 146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수치인데 콜로라도 로키스, 그러니까 그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쿠어스 필드가 제가 알기로 120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거를 지금 뛰어넘는 파크 팩터를 이번 시즌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홈에서 거의 그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 사직에서는 111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 롯데가 홈런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거는 뭐 2루타 그거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KT 위즈 강타겠죠. 아마 2루타랑 3루타 그런 쪽 덕분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홈에서 그만큼 득점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KT 위즈가 좀 놀라운데 KT 위즈가 홈 파크 팩터가 113입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KT 위즈가 생각보다 타격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이번 시즌 팀 OPS가 706으로 7인데 홈에서 113을 찍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KT 위즈가 제가 알기로는 위즈파크가 타자 친화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안현민 혼자 먹는 것인가? 진짜일까?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현민 선수가 내는 그런 거는 뭐 빼고 계산할 수가 없기는 해서 넣긴 했는데 강타자의 위력이 이 정도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통 중립구장 이번 시즌 완전한 중립은 창원 NC파크입니다. 100이에요. 100. 정확하게 100이에요. 물론 여기는 좀 그게 있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 안타까운 이슈로 인해서 홈에서 경기를 많이 못했는데 NC는 정확하게 100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건 한 팀이 더 있네요. 이 네 팀인 줄 알았는데 한화생명 볼파크라 해야 되나?
아무튼 신구장 하나생명 볼파크 맞겠죠. 여기가 그 첫 시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파크 팩터 지표가 따로 없다. 통산 지표가 없다. 여기가 지금 104 정도 나옵니다.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파울 존 자체가 좁아서. 그래서 타자 친화다. 파울 존이 좁아지면은 파울 플라이 나는 것도 그냥 파울되고 타격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문제가 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타자들의. 재밌는 건 이 팀들 빼고는 전부 파크 팩터가 100 미만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나온 팀들 전부 다 파크 팩터 100 미만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한정. 일단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팀은 놀랍게도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94거든요. 잠실이 평소 85에서 90 언저리라는 걸 생각할 때 의외로 홈에서 분투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팀, 같은 구장 쓰는 LG는 홈 파크 팩터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 하면은 LG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다 잘 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계산 지표를 보면은 지웠네. 원정 득점이 분모에 있는데 홈 득점이 커져도 원정 득점이 커지면은 결국 비율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잠실의 위력을 LG가 깨뜨리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놀랍게도 기아 타이거즈가 92입니다. 근데 여기는 부상자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통산이 100이거든요. 파크 팩터가 중립적인 구장인데 통산 기준보다 8%못 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타선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는 핵심 타자들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핵심인 김도영, 김선빈 다 없으니까 뭐. 이 다음에 놀라운 수치는 바로 SSG입니다. SSG 이번 시즌 파크 팩터 86밖에 안 나와요. 아니, SSG가 이번 파크 팩터가 86밖에 안 나온다는 게 좀 많이 놀라운데, 거의 잠실 수준의 그 구장이 됐습니다. 득점 파크 팩터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SSG의 통산 파크 팩터는 99입니다. 그 홈런 파크 팩터가 따로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거는 득점이에요. 그래서 득점이 의외로 랜필에서는 중립 수준으로 나온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시즌은 통산을 생각해도 거의 13%나 떨어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낮은 팀은 키움이었습니다. 아마 올해 투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타선이 못 치는 것도 클 것 같아요. 키움의 경우엔 이게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투수 영향은 사실 실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에서 홈 득점 플러스 실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원정 득점 플러스 실점 이렇게 하고 각자 경기 수로 추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점 투수 능력 자체도 다 들어가요. 근데 투수들이 홈 원정에서 다 잘 던져주고 있는데 파크 팩터가 저따구로 나온다는 거는 그냥 득점 자체가 잘 안 나온다는 거겠죠. 홈이 랜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꼴찌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은 무려 이번 시즌 파크 팩터가 83입니다. 잠실보다 빡빡한 팀이 되고 있다. 그 키움 히어로즈 고척 스카이돔도 약간 투수 친하거든요. 통산이 95입니다. 근데 여긴 83이니까 12%가 떨어졌어요. 물론 등락폭이 SSG보다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존 파크 팩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삼성은 통산이 사실 111이거든요. 라이온즈 파크가. 근데 이게 지금 146입니다. 플러스 35죠? 너무 높아. 너무 높아졌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타격 그런 거 때문에 방향성을 잡고 하니까 저렇게 나온 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대거 배치되니까 저렇게 올라간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유독 못 치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가장 큰 문제라기에는 삼성은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큰 음수를 찍은 것 때문에 음수를 찍은 팀은 SSG가 마이너스 13을 찍었죠. 통산 99에서 이번 시즌 86이다.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제 키움이 이번 시즌에 마이너스 12입니다. 통산 95에서 이번 시즌 83이다. 그 다음이 이제 기아로 마이너스 8이거든요. 통산 100에서 이번 시즌 92다. 그래서 음수를 찍은 팀이 이 세 팀입니다. 나머지는 다 홈에서의 파크 팩터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통산 기준으로 양수라는 얘기예요. LG도 원래 잠실은 89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키움은 사실 명확합니다. 얼라들 배치해 놓으니까 문제다. 여기는 죄다 06년생 막 이런 애들 나오더만 05, 04 이런 애들 배치되니까 당연히 문제죠. 대체 선수 수준의 라인업을 세워놓으니까 키움은 그렇다고 보고, 기아의 경우에는 핵심 타자들인 김도영 선수랑 김선빈 선수 같은 선수들이 부상 이슈가 있는 게 크다. 물론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두 선수가 빠지고 뭐 이런저런 선수들 다 부진하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SSG는 우째서, 물론 여기는 최정 선수 이탈, 맞아, 나성범 선수 나왔잖아, 여기. 많이 없잖아요. SSG는 최정 선수랑 에레디아 선수 빼면은 다 온전하게 갔거든요. 뭐 누가 중간중간 부상 이탈 있기는 했습니다만 엄청난 이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빠졌는데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게 좀 놀랍도록 신기하다. 그래서 파크 팩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찾아본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유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찾아봤거든요. 결국 파크 팩터가 이랬는데 삼성이 홈 파크 팩터가 146이 나오는 기현상을 목격했다. 그리고 SSG가 지금 가장 파크 팩터 통산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투고타저다. 왜 투고타저일까? 이 얘기입니다. 왜 투고타저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OPS를 보면 답이 나오긴 하죠. 리그 OPS가 717입니다. 이게 거의 19년 수준이었거든요. 19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은 타고토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은 2020년 수준에서 2019년 수준으로 그런 게 감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약간 편향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9위, 10위였던 하나 롯데 같은 경우가 OPS가 686, 674였거든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OPS가 아마 719였나 그 정도였을 건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7할을 넘는 팀이, OPS 7할 미만인 팀이 세 팀입니다. 세 팀. 두산이 .694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 줄만 합니다만은 SSG가 .673입니다, 지금. 거의 2019년에 롯데보다 OPS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키움이 무려 .636이다. 심각하다, 지금.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요. 특히 키움 히러즈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투고 타저라고는 하지만 키움이 636을 찍어버리면서 너무 떨어지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뭐 SSG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꼴찌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넣을 수는 있는데 키움의 636은 그거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키움을 제외하면은 9개 팀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슬래시 라인은 안 해놨네. OPS가 72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09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러면은 21년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키움이 탱킹하는 여파가 생각보다 리그 전체에 리그 수치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격이 그냥 그 꼴찌팀의 타격 이런 게 아니라 타격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냥. 어쨌든 키움의 탱킹 덕분에 상상 이상의 약간 투고 타저 느낌의 스탯이 나온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탱킹 그렇게 뭐 나쁘게 보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데이터에 약간 혼란을 끼쳐질 수 있는 그런 스탯이 나오고 있다. 그게 문제기는 합니다. 메이저야 뭐 팀이 30개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투고 타저가 된 결정적 원인의 경우에는 반발 계수 저하죠. 제가 찾아봤는데 작년에 반발 계수가 .4208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4123. 그러니까 감소량이 0.085라는 얘긴데 꽤 많이 감소했죠? 이게 0.001 감소하면은 20cm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면은 이제 17m의 비거리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130m짜리 대형 홈런이었던 게 113m짜리의 홈런 혹은 중견수 뜬 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발계수 조정이 조금 빡세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 반발계수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표본을 작게 보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월별 OPS로 보면은 3월에는 OPS가 733이었다.
4월에는 오히려 OPS가 .714까지 떨어졌고 5월에는 OPS가 .707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OPS가 이닝이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리그가. 그런데 6월에 OPS가 72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최근에 SSG가 조금 홈런을 하나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왜 그럴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타격 코치는 그대로고 이거를 타격에 대한 코칭도 바뀔 게 없다. 근데 왜 홈런을 칠까? 기존에 치던 선수들, 한유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쳤으면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약간 박성환 선수나 오태곤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석정호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쳤단 말이죠. 스스로 깨우친다. 뭐 이것도 이것도 맞긴 한데 맞을 수도. 어쨌든 왜 갑자기 홈런이 나오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월별 타석당 홈런 수라 해야 되나? 이닝당 홈런 수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아, 경기당 홈런 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3월부터 시작해서 1.77개, 1.48개, 1.56개, 1.54개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공인구 반발을 뭐 그렇게 크게 바꾼 것 같진 않은데 반발 개수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홈런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안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반발 개수를 어느 정도 조정은 한 것 같다. 근데 이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홈런이 다시 많이 나올 만큼 조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발 개수를 좀 더 줄여서 안타가 더 잘 나오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2루타를 까먹고 안 찾아봤는데 뭐 내일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보던가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고 타저가 맞기는 하다. 근데 이게 시즌 종료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다. 중간에 조정을 지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어쨌든 투고 타저 얘기는 이 정도가 끝이었고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SSG 관련 문제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 SSG의 타격의 문제점이 뭘까?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왜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타격 코치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수치가 왜 나오면 안 되는가? 왜 우리 타격이 답이 없어요라고 외칠 수 있는가? 홈런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은 좌우 펜스가 짧아서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홈런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가장 큰 거는 홈런 파크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아까 그 득점 파크 팩터 말씀드릴 때 했었는데 홈런 파크 팩터는 간단히 말해서 득점 대신에 그냥 홈런 집어넣은 겁니다. 100을 곱해주고 홈 경기 홈런 수, 그다음에 타수, 그다음에 원정 경기 홈런 수 분의 타수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홈런 수는 SSG가 친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더스 필드에서 나온 홈런이 홈 경기 홈런 수. 그 다음에 랜더스 필드 외에서 나온 홈런. 이게 원정 경기 홈런 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 홈런 파크 팩터가 네, 전체 수예요. 이런 파크 팩터가 얼마가 나왔는가? 2025년 SSG 홈런 파크 팩터 놀랍게도 101이 나왔습니다. 101이 나왔다고요? 홈런 구장이잖아요. 좌우 펜스가 짧아서 홈런 치기 쉽고 그런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그 중립 구장에서 1%만 더 나온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잖아요. 101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랜더스필드인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2024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2024년에는 142.5가 나왔어요. 그니까 중립구장보다 42.5%가 더 나온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2023년을 봤습니다. 160이 나오더군요. 60%가 더 잘 나온다. 2022년 157, 2021년 17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구장은 멀쩡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게? 2019년에도 봤었는데, 이때는 144가 나왔습니다. 투고 타저 시즌에도 SSG는 다른 팀 구장보다 홈런이 44%가 더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101이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40에서 많게는 170까지 나오던 홈런 팩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게 24년 142.5잖아요. 이게 심지어 타고 투저였어요. 142.5가 나왔다. 물론 타고 투저니까 다른 구장에서도 다 홈런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101이 나왔다. 101이 나왔어. 41%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팀에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리그 전체로 봐도 그렇다. 이게 이런 팀의 홈런 파크 팩터가 높게 나오는 시즌은 보통 투고 타저 시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홈 경기에서 나온 홈런 수 나누기 전체 경기에서 다른 구장에서 나온 홈런 수를 나눠주는 건데 타고 투저면은 다른 구장에서도 홈런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홈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투고 타저의 경우에는 다른 구장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홈런 가치가 결국 증가하는 그런 시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사실 더 높은 시즌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150에서 170까지는 나와주는 그런 시즌이 돼야 했는데 이게 최정 선수 이탈을 감안해도 너무 낮다. 너무 낮아요. 타선에 지금 문제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타자 친화 구정을 쓰는데 똑딱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램피를 쓰는데 똑딱이 있음. 이게 문제예요. 홈런이 안 나와.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약간 쿠어스 필드에서 똑딱이 쓴다. 이 개소리냐, 뭔 소리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좀, 제가 확인하고도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홈런이 없어졌어요. 팀에 홈런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홈런 파크 팩터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냥 간단한 팀 홈런 수치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번 시즌에 지금 73경기 50홈런이잖아요. 지금 144경기 98홈런 페이스입니다. 100개가 안 돼요. SSG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00년부터 25년 사이에 100개 미만 시즌이 딱 두 시즌이 있었거든요. 06년 99개, 그 다음에 08년 89개 이렇게 두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시즌 모두 126경기 체제죠. 그래서 144경기 환산을 해보면 순서대로 06년에는 113개, 그 다음에 08년에는 126개 이렇게, 아니지, 126개가 아니라 몇 개야? 10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도 리그가 투고타저였거든요. 심지어 06년에는 매우 투고타저여가지고 OPS가 694밖에 안 나왔습니다. 리그 OPS가. 그래서 99개 뭐야? 적네? 이랬는데 99개로 팀홈런 2위였습니다. 100개를 넘긴 팀이 한 팀이었다는 얘기죠. 08년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이게 126경기 체제기도 했고 투고타저라서 홈런 전체 4위였거든요. 반대로 여기는 SSG가 2루타 215개 1위, 그 다음에 타율도 2할 8푼 1위였고 팀안타가 1222개로 1위였습니다. 그냥 여긴 중장거리를 다 갖춰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번 시즌은 뭐냐? 뭐 없는 거죠. 타율 안 돼, 안타도 안 돼, 장타도 안 돼, 홈런도 없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시즌입니다. 왜 그렇게 타격이 안 좋냐 욕을 하냐면 25년 역사에서 최악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시즌 초반에 쌍방울보다 못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살짝 찾아봤는데 SSG가 00년부터 25년 사이에 리그 평균보다 OPS 부족했던 시즌을 찾아봤는데 가장 낮았던 시즌이 1516, 그 리그 평균보다 마이너스 0.027, 2푼 7리를 못 쳤다.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즌 제외를 하면은 보통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어요, 대충. 0.13, 이제 0.013, 1푼 3리 뭐 이 정도에서 2푼? 약간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3푼 이내, 8푼, 3푼 이내에서 움직였잖아요. 변동이 3푼 이내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마이너스 0.046입니다. 이게 좀 심각해요, 상당히. 그 4푼 6리가 떨어졌단 말이죠. 리그 평균보다 4푼 6리를 못 치고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다, 수치가. 물론, 그리고 그거를 까먹었는데, 창단 직후, 이때가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054, 그 다음에 0.049 낮았다.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마이너스 0.046이었다.
생각해보면 창단 직후에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사실 그냥 다 못한 게 크죠? 이런저런 유망주 기용을 해봤는데 유망주가 전원 실패하고 주전으로 쓸만한 타자 자체가 없기는 했습니다. 감독도 부재였고 전반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5년 그런 게 있었을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회정 선수랑 에레디아 선수가 뭐 부상 이탈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 둘을 제외하면 결국 다 건재하는 시즌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특히 타선에 뭐 중심 타선이 없긴 했습니다만 최지훈 선수랑 박성환 선수, 한유섬 선수, 고명준 선수,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줬던 정준재 선수랑 그 박지환 선수도 있었고 이지영 선수까지 다 갖춰놓은 시즌이었거든요. 다 갖춰놨었어요. 2020년보다 훨씬 나은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만큼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20년이 꽤 얼마나 문제였냐면 저희 팀의 규정 타석 3명이었습니다. 로맥 선수, 최정 선수, 최지훈 선수 이렇게 3명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규정 타석조차 소화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돌렸었어요. 100에서 200타석 선수가 9명, 200에서 300타석이 6명, 300타석 이상이 당시에 김성현 선수랑 김강민 선수 이렇게 두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돌렸었다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규정 타석 소화한 선수가 지금 5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50%까지 넓히면은 11명인데 2020년에 8명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이 기용이 되면서 꾸준한 기회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적은 기회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타격이 좋지 못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작년에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랑 기존 주축 모두 부진 중이에요. 저 모두 좋지 못하다 지금. 이거를 그거로 볼 수도 있겠죠. 뭐 캠프 이원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베테랑 유망주 가리지 않고 못 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캠프 이원화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뭐 부상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같이 떠난 유망주들 따로 떠난 베테랑들 가리지 않고 다 못하고 있는 게 좀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SSG의 타격의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를. 근데 이걸 조사하면서도 내가 봤었는데 진짜 충격이었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SSG의 불펜진은 괜찮을까? 정원호 코치가 잘 해주고 있단 말이죠. 투수 관리 같은 거를. 특히 보직을 나눠주는 거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승조, 추격조, 뭐 승리조, 패전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분류를 해서 상황마다 적절하게 기용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투수진이 얼마나 뛰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뛸까? 이런 예상 데이터를 한번 제가 뭐 계산 정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거는 24년에는 71경기 소화 기준이고 25년에는 지금 73경기 소화 기준으로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엄마야. 24년 불펜진의 경우에는 그 71경기 소화를 했을 때 노경은 선수가 39경기 42.2이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운 선수가 36경기 38이닝, 최민준 선수가 30경기 37.2이닝, 조병현 선수가 39경기 36.2이닝, 한두솔 선수가 38경기 31이닝 이렇게 뛰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꽤 뛰는 수치가 어느 정도 많기는 했습니다. 이게 절반 시점인 걸 감안하면은 한두솔 선수 제외하면 전부 70이닝 오버 페이스거든요. 24년에는 그랬는데 25년 불펜진을 지금 보면은 노경은 선수가 41경기 41이닝, 이로운 선수 39경기 38이닝,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경기 37.1이닝인데 선발 16이닝, 불펜 21.1이닝 이렇게입니다. 조병현 선수는 34경기 34이닝, 김민 선수가 36경기 31.1이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롱릴리프까지 포함한다 치면은 시우 선수가 23경기 29이닝, 민준 선수가 19경기 27이닝 이렇게 뛰어주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수치가 많아 보이는데 의외로 꽤 조절을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닝 측면에서는 경기 수는 지금 큰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일단 계산을 얼추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노경은 선수가 80이닝 이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로운 선수랑 박시우 선수가 77이닝 오버 페이스거든요.
이게 사실 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영준 선수가 롱릴리프로 돌아오면서 롱릴리프 전환을 하고 문승원 선수 복귀를 하면서 낮아질 겁니다. 근데 이로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을 해줘야 한다. 전반적으로 뭐 박시우 선수 오버페이스는 문승원 선수 이탈이 맞고 이로운 선수도 약간 그거에 합쳐서 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6이닝, 6회 이런 경우에서 종종 등판하는 게 있기도 하니까. 근데 이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따로 오버페이스가 없습니다. 해봤자 한 69이닝? 69이닝? 한 60이닝 정도 페이스다. 그렇게 빡센 페이스가 아니긴 해요, 전반적으로. 모두 60에서 70이닝 사이 정도에서 시즌을 마칠 정도로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다. 그리고 타선 문제가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타선 답 없음. 이것 때문에 경기가 대부분 타이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얼추 되고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소화수 생각하면은 이로운 선수 오버페이스 빼면은 전부 다 괜찮아요, 지금. 조병현 선수도 70경기 미만으로 뛸 가능성이 높고, 박시우 선수는 조절될 거고, 최민준 선수가 경기 대비 이닝을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괜찮기는 합니다만, 이로운 선수가 걱정이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연투 순위이긴 합니다. 이로운 선수가 2연투 13회거든요. 이번 시즌 5위. 그다음에 김민 선수가 12회 7위. 노경은 선수는 의외로 11회더라고요. 조병현 선수는 9회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73게임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부배하면 맞아요. 그럼 로운 선수가 지금 살짝 위험하다. 오버페이스, 이닝 오버페이스도 있지만 연투, 이닝 오버페이스다. 지금 둘 다 오버페이스예요. 이로운 선수가 아무래도 중간에 0점대 평균 자책점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마다 자주 나오던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 경기 생각해보면 김민 선수를 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앤더슨 선수가 6이닝 소화했으면 정석은 이로운 선수, 노경은 선수, 조병현 선수잖아요. 근데 6회에 7회에 김민 선수를 올렸단 말이죠. 이거 경호노 코치가 제가 보기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에도 많이 던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로운 선수를 지금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 선수를 올려보는 건데, 김민 선수가 지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좀 흔들리는 게 있다. 근데 김민 선수를 빼고 누군가를 저 자리에 넣자니 그것도 문제가 커서 지금 여러모로 아쉽다.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원래는 박시호 선수를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박시호 선수가 선발로 돌린 게 약간 독이 된 건지 조금 흔들리는 중이고, 박기호 선수가 무브먼트가 좋아서 넣어보자니, 여기는 아직 신인 이슈가 좀 있어서 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좀 이로운 선수에 대한 등판 빈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결국 누군가가 생기거나 혹은 타선이 터지거나 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걸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로운 선수를 관리를 터져도 팀이 7회에 올릴 선수가 없이 계속 터져도 6월에는 이제 남은 시즌은 관리를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 선수를 사실 7회 등판하라고 올린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해온 건데 그마저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게 많이 크거든요. 기용이 중간에 잘못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전 말로 홈런 이거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도 바로 등판시켰거든요. 기억에 맞다면. 이 다음에 오스틴 선수한테 피홈런 맞았죠. 그래서 연속으로 홈런을 맞으면서 지금 멘탈적인 거랑 한꺼번에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몸쪽이랑 아래쪽 제구가 꼬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는 좀 기용이 잘못된 게 맞아요. 추격조에서 다시 조금씩 올려서 고쳤으면서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해주지 못했다.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 선수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누군가 투수진, 그러니까 새로운 투수진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박기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아니면 김택형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저는 약간 이로운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노경은 선수는 혹사 페이스다. 80이닝 페이스예요. 노경은 선수를 제외하면은 박시호 선수가 77이닝 페이스인데 근데 이거는 문승원 선수 복귀가
전영준 선수 롱릴리프 전환도 있고 그래서 괜찮고 문제라면 이로운 선수가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팀도 경원호 코치도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보려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많이 여의치가 않네요. 결국 박기호 선수랑 김택형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시우 선수 정도까지. 이 세 명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7회 같은 경우에. 김민 선수가 올라오는 게 사실 가장 좋다. 근데 직전 경기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쪽이랑 아래쪽의 제구가 영 좋지 못하다. 이게 트라우마의 그런 트라우마성 같은데 추측입니다, 물론. 이거는 좀 고치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펜지는 이로운 선수랑 마구 굴러대는 노경은 선수 빼면은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그리고 노경은 선수는 3년 내내 혹사당하고 있는데 4년째죠. 이러는데 구속이 올라가 150을 찍었죠. 이 선수는 그냥 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노인이라서 뭐 뭔가 있나? 혹사당할 때 그니까 아 그건가? 오래 뛰어봐서 혹사에 어떻게 시즌을 보내야 하는가 이거를 알고 있다. 오래 전부터 뛰어서 아 네가 나를 이렇게 굴린다면 나는 이렇게 시즌을 보내면은 혹사를 당해도 문제없이 뛸 수 있다. 야 뭐지? 이런 걸 알고 있는 건가? 영업 비밀인가? 어쨌든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SSG의 불펜지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이닝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오버페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몇몇 빼고는 오버페이스가 없다.